자, 문제부터 일단 적어보자. 자,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격자 모양이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격자 모양이 있는데, 이쪽에 뚫려 있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뚫려 있어. 이런 식으로 뚫려 있는데, 자, 이 문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자, 이 문제는 사실 이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적당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 첫 번째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모양이 좀 바뀐다면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등장하게 돼서,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자, 뭐냐면은, 자,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지금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갖다 구하라. 이건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 거냐? 문제는 지금, 같은 모양의 수녀를 할 수가 없지. 이유는 여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격자 모양일 때만 같은 모양의 수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게 가능해. 근데 여기가 뚫려 있는 바람에 우리가 같은 모양의 수녀를 걔를 이용해서는 문제 푸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하는데,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갖다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 만약에 길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빈 공간을 지나가는 경우, 요 빈 공간, 요 노란 부분이 뚫려 있었으니까, 이 노란 부분을 한번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노란 경우를 지나가는 경우는 요 점을 지날 때야, 요 점을. 여기서 일로 온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갈 때만 요 노란 부분을 지나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어? 자, 우리가 이 노란 부분을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다시 한번.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옆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빨간 점 지난다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서, 위로 올라가서, 노란 부분 지나가 이 노란 길을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빨간 경우를 지난다고.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노란 부분을 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이 빨간 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노란 부분을 무조건 지나라. 이 말은 빨간 점을 반드시 지나라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뚫려 있었단 말이야. 그치? 지금 우리는, 자,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생각할 텐데, 이게 뚫려 있는 바람에 우리가, 뭘 못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같은 모양의 수를 못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경로의 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일단 이렇게 할 거야. 자, 얘가 다 이어졌다고 보고, 완벽한 격자 모양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뚫려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 이 부분, 요 노란 선을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자, 요 빈 구간을, 요 빈 구간이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일치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자,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에서 빼버리는 거야. 자, 얘를 갖다가 C라고 해본다면은, 이놈을 갖다 C라고 한번 해보자. C라고 해본다면은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빼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경로인데 이 노란 부분을 지나는 경우를 빼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지나지 않고 이 빈 공간을 지나지 않고 가는 경로의 수와 일치한다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자, 격자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위로도 하나, 둘, 셋, 4개니까 얘 같은 경우는 8팩 한 다음에 4팩 곱하기 4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A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 경우니까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요 격자 모양이니까 오른쪽 2번, 위로 1번이니까 3팩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 C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요 격자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 오른쪽으로 2번, 위로는 3번, 이게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얘는 5팩 한 다음에 우리가 2팩 곱하기 3팩 이래주면 되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에 빈 공간이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이 이어졌다고 보고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에서 이 노란 선을 지나는 경우, 즉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 경우 빼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A에서 B로 가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때 최단 경로의 수가 일치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능해. 그렇지? 자, 근데 선생님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이 문제는 첫 번째 방법이 적당하긴 하지만, 자,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르게도 푼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뭘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선생님 이거부터 좀 얘기해 볼게. 중간 경로 찍기. 중간 경로 이용하기. 중간 경로 이용하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이렇게 좀 간단한 이런 격자 모양이 있을 때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자,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이걸 갖다 굳이 중간 경로를 생각해 본다면 A에서 요 C1이라는 점을 갖다가 지난 다음에 B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지. A에서 어디야? 다른 중간 경로는 요 점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만약에 중간 경로가, 이 다음 중간 경로가 여기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A에서 1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겹치지 않지만 위로 올라가면 겹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경로를 어디다 찍어야 돼? 우리가 요 부분에다 찍어 본다면은, 자, 여기서 1로 가는 경우의 수랑 최단 경로랑 여기서 요 부분을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경우의 수가 겹쳐 안 겹쳐? 겹치지 않게 될 거라고. 그렇잖아. 그치? 겹치지 않잖아. 여기 쓰면 겹친다고. 왜냐면은, A에서 1로 갔다가 1로 가는 경로랑 A에서 여기로 갔다가 1로 가는 경로를 본다면은 쭉 올라갔다 이렇게 갔다가 여기 들렸다 또 위로 올라가면 겹치게 된다고. 하지만 옆으로 한 칸 내려오게 되면,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올리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가게 되면은 겹쳐 안 겹쳐? 안 겹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그 다음 중간 경로 또 여기를 해본다면은 역시 여기서 1로 갔다가 1로 가는 그 최단 경로는 여기서 여기로 간 다음에 1로 가는 최단 경로와 겹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도 중간 경로가 이게 돼야 돼. 응? 중간 경로가. 되겠어? 응? 되겠지? 그러면은 선생님 저희 중간 경로 맨 처음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다음 중간 경로 여기, 그 다음 중간 경로 여기 이렇게 찍혔는데, 선생님 저는요 첫 번째 중간 경로를 이렇게 보죠.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A에서 요 파란 부분을 갖다가 1로 가는 경우, 맨 처음 중간 경로 이렇게 찍어본다면 그 다음 중간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요 밑으로 내려오면 겹치게 돼. 왼쪽으로 하면 당연히 미친 듯이 많이 겹치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이쪽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A에서 1로 간 다음에 1로 가는 최단 경로랑 A에서 여기로 간 다음에 1로 가는 최단 경로 겹쳐 안 겹쳐? 안 겹치게 되겠지. 그럼 그 다음 중간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찍어줘야겠지. 그치? 되겠지. 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간 경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방향이 자 이렇게 지금 최단 경로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중간 경로를 찍게 된다면은 첫 번째 중간 경로를 찍게 된다면은 나머지 중간 경로도 찾아줘야 될 텐데, 그 중간 경로는 언제나 이렇게 간다면은 이렇게 간다면은 중간 경로는 이쪽으로 내려오겠다. 이쪽으로만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빠지지도 않고 겹치지도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지? 왜 이렇게 됩니까? 하다 보니 이게 찾아낸 거야. 겹치지 않는 경우에 중간 경로를 갖다 찾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치? 첫 번째 중간 경로를 만약 여기로 찍게 된다면은 얘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결론이.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격자 모양이 있는데 굳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1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이걸 합쳐보면은 이쪽 대각선 형태가 되는 거잖아. 1로 가서 1로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중간 경로를 찍게 된다면 그 중간 경로는 어떻게 돼? 요 대각선과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중간 경로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중간 경로를 여기 찍게 된다면 그래도 가능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지. 여기 찍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래서 자, 우리 이 부분이 중간 경로의 방향이 되는 거야. 중간 경로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자, 왜 그렇습니까? 하다 보니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거야. 알겠지? 여러분도 왜 그런지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은 ገብ치냐 안 겹치냐를 따져보면은 중간 경로가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첫 번째 중간 경로 찍어서 그 다음 중간 경로 이런 식으로만 내려와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야. 되겠어? 되겠어?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문제를 중간 경로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왜? 완벽한 격자 모양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직접 격자 모양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빵꾸 뚫린 부분을 이렇게 메꿔서 완벽한 격자 모양을 만들 수 있었지만 중간 경로를 이용해서도 격자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중간 경로를 이용해서도. 되겠니? 그러면 첫 번째 중간 경로의 위치가 좀 중요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중간 경로를 갖다 어디다 찍느냐, 뭐 어디다 찍어도 다 풀리지만 연산이 또 골치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찍느냐, 요 뚫린 부분 있지. 선생님 이 그림이라면 여기를 중간 경로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우리가 최단 경로라는 것은, 자, 중간 경로를 여기로 기준 잡았다면, 자,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중간 경로의 방향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런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여기가 중간 경로면은 여기도 중간 경로가 될 수 있겠지.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 길이 없으니까 중간 경로 건너뛰고, 그리고 또 여기로 가는 중간 경로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생각해 본다면은, 자,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는, 자,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C1, 얘를 갖다 C2, C3라고 본다면은, 자, 우리 A에서 C1 갔다가 이렇게 B로 가는 중간 경로. 그럼 여기서는 그냥 선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한 격자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라는 것은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A에서 C2까지가 완벽한 격자 모양 만들어지지? 그리고 C2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런 경우는 있겠지. 되겠어? 그리고 여기는 없으니까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C3까지 간 다음에 C3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중간 경로를 잘 찍으면 돼. 자, 중간 경로 몇 번만, 처음에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몇 번 고민을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 지금 문제에서 A에서 B로 가는 우리가 최단 경로의 수를 갖다 구하라는 것을 이렇게 푼 거지. A에서 C1 갔다가 and C1에서 B로 가거나, 또는 어떤 경우도 있어. A에서 C2로 갔다가 and C2에서 B로 가거나, 또는 A에서 C3로 간 다음에 and C3에서 B로 가는 경로. 자, 이것이 바로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빵꾸가 뚫린 경우 완벽한 격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 경로를 이용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우리가 경로를 찾아서 얘를 갖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하나씩 해볼게. A에서 C로 가는 경로는 선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지. 자, 1번부터 하자. 한 가지. 그리고 C1에서 B로 가는 거.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팩 한 다음에 4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또 넣으니까 더해줘야겠지. 자, 이제 2번 갈 거야. 2번. A에서 C2로 가는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우리가 A에서 C로 가는 것은 3팩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곱하기 C2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3개 겹치고 2개 겹치는 거니까 5팩 한 다음에 3팩 곱하기 2팩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까지 된 거야. 또 넣으니까 더해주고. 자, 이제 세 번째 경로. 요 마지막 것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될 것이고, 그치? C3에서 B로 가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5팩 한 다음에, 자, 4개 겹치니까 4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되겠지? 자, 선생님, 저게 더 편하니까 저걸로만 할게요. 자, 제것만 해서는 안 돼.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자, 중간 경로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되겠지? 되겠지? 자, 요거 공부 좀 많이 해줘야 돼. 중간 경로. 자, 우리가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중간 경로를 나열하면 되겠구나.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이 끄도록 합니다. 자, 이거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